중종칠록 7권 중종 3년 11월 1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그늘의 명령을 하여 추천된 사람을 수용할 만하였다. 정은 홍은필이 아뢰기를 신용계는 젊은 나이에 예를 잘 아니 예조에 적합하며 장순서는 형옥과 사성을 잘 처결하니 형조에 적합한데 모두 그 직무에 오래 있지 아니하고 문득 의정부로 옮겼습니다. 삼재와 사재는 실로 할 일이 없는 자리이니 이러한 사람마땅히 육조에 시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자의 신등의 아랫발을 일체 용납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언관으로서 조정에서 일을 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비답하지 않았다. 삼재는 의정부 좌참찬이고 사재는 의정부 우참찬을 말한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서지가 경륜에서 말하기를 박수문은 무고 작산하게 된 것은 그 정이 실로 애매하다 하였으니 그것이 합사의 뜻인지 단지 자기 개인의 뜻인지 그를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서지가 아뢰기를 박수문이 골직을 하던 날 신이 수문과 함께 동시에 예골하여 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부에 말한 것이며 다만 그때 이미 조율하였으므로 즉시 개청하지 아니한 것이나 실은 부중에서 같이 의논을 한 것입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서지가 말하기를 이 자견이 간혼에 적합하지 않다면 차라리 파면을 시킬지라도 판결사로 전임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나의 뜻으로는 자견은 사리를 상세히 살피고 경력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또 박수문의 일은 과연 한 부중에서 동의하였다면 조율할 때 어찌 와서 아뢰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이 부하 망상함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것을 매우 잘못으로 여기는데 정원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승정원이 회개하기를 서지의 뜻으로는 자기는 귀와 눈과 같은 관직에 있으므로 갑자기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박수문은 공무로 인하여 마치 숙직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달한 것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대가는 들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달하는 것이므로 말하는 것이 비록 지나치더라도 마땅히 이를 용납하여 견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가는 비록 알고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지라도 말할 만한 것만을 말을 해야지 어찌 이와 같이 기망을 했어야 되겠는가? 저거는 그 옳고 그름을 분간치 아니하고 다만 언로만 가지고 아뢰니 마땅히 삼공에게 묻도록 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신등은 대간의 말이 비록 중도를 잃었더라도 만약 견책을 하신다면 언로에 방해가 될 듯하여 감히 이와 같이 아뢰입니다 하였다. 정승에게 전교하기를 서지가 경륜에서 말하기를 이 자견이 상의에 합당치 아니하면 차라리 파면을 시킬지언정 판결사로 전임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나의 뜻으로는 근자의 허광이 논박을 입고 취임되었는데 송사가 최적되어 있고 이 자견은 사리를 상세히 살피고 경력이 많으므로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또 박수문은 무고 작산한 것이 실로 애매함으로 수용해야 한다 하니 말을 어찌 이렇게 하는가? 골직한 것이 수문뿐만이 아니고 최종도 또한 그러하였으니 마땅히 조율한 대로 파면시켜야 한다. 서지가 만약 같이 의논을 하였다면 어찌 조율할 때 와서 아뢰지 아니하고 지금에서야 결정하는가? 그 말이 기망하는 것 같기에 정운에 물었더니 정운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고 나로 하여금 현혹하게 하였으므로 경등에게 묻는 것이다 하니 회개하기를 판결사는 소임이 중함으로 마땅히 정선을 해서 쉽게 하는 것이며 위에서 이 자견에게 그 직무를 특별히 제수하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뜻은 대간도 또한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달한 것입니다. 또 박수문은 날이 저물어 퇴직하였고 또 골직한 것도 초경이었는데 그를 파면시킨 것은 실로 미편한 일입니다. 다만 조율할 때 아뢰지 아니하고 지금에 아뢰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상소에서 예골하는 사람의 성명을 아뢰지 아니하니 내 어찌 수문의 예골을 알겠는가? 또 추안은 마땅히 공함으로써 사실로 삼아야 하는데 공함에서 승복을 하면 율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찌 지나침이 있는가?
그런데 옳고 그름을 정운에 물었더니 정운이 몽롱하게 아래무로 경들에게 묻는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1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서지가 아래기를 상교의 신이 부화망상하였다고 하시니 사람은 어질고 불초함을 막론하고 대간이 되면 국사를 위하는 것으로 자처하고 남들도 국사를 위하는 것으로 허여하는데 어찌 부화망상하겠습니까?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1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장령 신보기와 정은 홍언필이 기신제 등 6가지 일로 와서 아래고 또 아래기를 서지가 부화망상하였다고 하교하시니 서지가 비록 무사할지라도 어찌 부화망상을 하겠습니까? 망상의 죄는 막대합니다. 서지는 생각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아래입니다. 이는 한갓 언로에 크게 방해될 뿐만 아니라 대간을 처우하는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자의 무승이라고 한 말을 대간들이 과하다고들 하였는데 대저말이라는 것은 사단으로 인하여 발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점을 헤아려 바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서지가 박수문을 애매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초에 농계해야지 정죄한 후에야 농계하니 본부에서도 또한 허물없는 사람에게 죄를 주는 것이 옳은가? 서지가 성상소에서 말한 뜻은 어떠한가 하니 회개하기를 신이 복이는 새로 제수되었고 신언필은 본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의 심말은 알지 못하나 다만 하교의 부하망상이라 하시기에 언로에 방해될까 두려워 특히 이 때문에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서지가 아뢰기를 비록 신을 처벌하지 않는더라도 신을 망상의 죄로 의심하시니 어찌 직무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성상소는 사헌부의 관원이 대궐문에 드나드는 벼슬아치를 살피던 곳이다. 또는 그 직임을 말한다. 위치는 경복궁문 오른편 곡장에 있었고 대사원이 대청에 나아가 하대 즉 지평 장령 중 한 사람을 시켜서 그곳에 앉아서 교찰토록 했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1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성제 명황이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어찌 일찍이 어진이를 구하고 준수한 사람을 부르는 것을 선무로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명철해야 가능한 것이라 예로부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요순의 발금으로도 오히려 사악의 자문을 한 연후에 여러 어진이들이 모두 조중에 늘어서서 제업을 빛나게 하였던 것이다. 내 불국으로서 삼가 왕위를 계승하여 정신을 가다듬어 몽복하고 에서 인재를 찾으며 적석 부비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빛을 숨기고 살림에 숨어 사는 이와 미가 말직에 처져 있는 이들을 어찌 나 혼자 다 알 수 있겠는가? 반드시 공명한 천거가 있어야 이에 발탁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의중부 6조의 당상관과 난관, 중흥부 중추부의 당상관 중에 일찍이 6조 관찰사, 절도사를 역임한 자, 한성부 당상관 승지 대간 홍문관 각사의 문신 오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통훈 이하의 시관 산관 및 경의 유생들 중에서 재행이 있고 염직 근실하게 봉공할 자 한두 사람을 첨가해 이달 금은까지 서명 봉함하여 아래면 백료에 선임하여 그 능력을 펴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억울해하는 사람도 없고 어진이가 초이하에서 썩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사정에 따라 잘못 첨가하면 또한 마땅히 법으로서 처단을 할 것이니 널리 이를 알리라 하였다. 척석 부비는 척석은 바로 앉지 않음이며 부비는 손으로 다리를 탁탁 치면서 흥분하거나 비분강개한 표정을 짓는 것이다. 모든 인재를 구하기에 걱정이 되어 마음이 초조하고 흥분됨을 일컫는 말이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천추를 강하다가 양나라가 망하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이르기를
백성의 힘을 가볍게 여기고 술에 빠지고 여색에 엄탕하면 국가의 위망이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인주의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하니 영사성이 아니하리기를. 여기 한 가지만 있어도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양백은 백성의 힘을 가벼이 사용하여 백성들이 피폐하게 되었으므로 진나라에서 이 기회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나라 형세가 이 지경이 되면 비록 지혜가 있느니라 해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이 아래기를 이제 듣건대 서지가 부화망상을 하였다고 하시니 대간은 아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인신이 망상을 하였다면 그저가 막대한 것인데 이것이 비록 서지를 위하여 정교한 것이라 하여도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아래는 경우는 같습니다. 신등은 듣고 놀라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경등은 망상이라는 말에 놀라서 왔는가? 서지는 공론으로 와서 아랜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아랜 것이며 또 망상의 일에 어찌 크고 작은 것이 있겠는가? 박수문의 일은 애매한 줄 알면서 율에 비춰 정죄 하였으니 이것은 기망이며 이미 율에 의하여 정죄해 놓고 이제 애매하다 하면서 천거를 하니 이것은 부하이다. 그러나 대간을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요 대간을 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 하고 서지에게 전교하기를 망상이라는 말은 장령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원에 물은 것이다. 이제 듣건대 대간이 합사에 나를 잘못이라 하니 장령은 무슨 죄가 있어 감히 사피하려 하는가 하니 다시 합사에 아뢰기를 수문의 일은 신등이 상세히 알지 못하나 다만 대간은 이를 말하는 것인데 망상이라 하시고 하교하시어 힐책을 이와 같이 하신다면 누가 감히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언로가 맡길 듯하여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서지의 말은 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그 천거라고 하는 말도 어찌 공론이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0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2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신도기가 아뢰기를 건자의 아랜 5, 6개 사항은 모두가 대체에 관계되는 것으로 마땅히 쾌하게 따르셔야 하는 것인데 일체 어렵게만 여기시니 장차 거간하시는 기미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서지의 말을 부하망상이라 하여 힐책하시는 바가 많으시니 신등은 이를 듣고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주의 위험은 뇌정과 같은지라 비록 우용한다 해도 스스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옵거늘 하물며 이와 같이 하교하시니 그 누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까? 하고 증언 이 희증은 아뢰기를 신등이 합사에 와서 아랜 것은 서지를 위함이 아니라 언로를 위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제 듣건대 망상이라는 말은 전하는 자의 잘못이라 하였으나 대궐에 들어가 명령을 듣고서 저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패조 때의 대간으로서 국사를 말하던 자는 모두 주찬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심하여 수십 년 동안 이를 말하는 자가 없다 하였으나 그래도 떳떳한 본성이 멸하지 않아 이를 말하는 이가 있사온데 지금 약간의 지나침이 있다에 문득 견책을 가하시면 누가 감히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전을에는 무승이라 하교하시고 지금은 또 부하망상이라 하시니 신등은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건자의 크게 흉년을 만나고 또 성변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으니 마땅히 이를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살펴서 천견에 보답해야 하오며 아랫바 기신제 등의 일도 마땅히 쾌하게 따르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은 옛날의 제왕들도 우용하지 않음이 없었다. 급 암이 한무제에게 안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밖으로만 인의를 베푼다고 했는데도 한무제는 이를 관용하였다. 그러나 서지의 말은 이러한 유가 아니고 기망과 같아서 정원에 물었더니 정원에서 시비를 분간하지 못하기에 삼공에게 물은 것이다. 서지가 만약 대간이 아니었다면 어찌 무죄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 희정이 아뢰기를 신도 또한 서지를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견책을 엄하게 가한다면 감히 말씀드릴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특정간 손주는 아뢰기를 언론은 혈기와 같아서 일신에 주류하는 것입니다. 혈기가 통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언로가 막히면 아래의 정이 상달될 수 없는 것이며 국가는 이로부터 위태롭고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언로를 널리 열어야 백성들이 폐막을 들을 수 있고 군주와 소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광직한 말이라 해도 마땅히 우용하여야 합니다. 폐조 때 사대부로서 국사를 말하던 이는 모두 추천을 당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성상께서 중흥을 하셨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씀드려 언의치 않는 것입니다. 서지도 또한 품은 생각을 다 아뢰는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장령 서지가 아뢰기를 신은 박수문의 일이 마음이 항상 애매하여 어제 논개하였는데 전교하시기를 부하망상이라 하시니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수문의 일은 사무에서 그 허물이 없음을 알면서도 유례에 비추어 죄를 주어 놓고는 이어 애매하다여 그 말이 기망한 것 같으므로 정운에 물은 것이니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3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건자에 또 태백이 하늘을 지나니 내 너무나 근심스럽고 두렵다. 직첩을 회수하고 파직된 인원을 해조로 하여금 상고에 서게 하도록 하고 또 폐조 때 유명한 조사가 언사로 처벌되어 지금까지 품비가 낮은 자를 상고하여 중직이하는 각 한 작업을 올리고 또 원령이 있는 자는 아문 이외에 문관 복품 이상과 서반 사품 이상으로서 병든 자가 있으면 의원을 보내어 진찰하고 약을 주어 치료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3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서지가 다시 비어만이 전교하기를 대신과 대관이 모두 말은 비록 지나쳤으나 망상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니 내 또한 죄를 주지 않기로 하였다.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진저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3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이를 아뢰었다. 사헌도가 또 아뢰기를 경상도 병마질도사 황형은 방탕하게 놀고 범람한 일이 많으므로 변장에는 적합지 아니하오니 개차소서 하고 사관원이 또 아뢰기를 황형은 술이 과하고 사냥을 즐기며 불법한 행위가 많으니 재임하고 그 사유를 추문하게 하소서. 한승부 판윤 이 점은 전번할 개체질이 없으니 초천하여 발탁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황형의 이런 진상을 알 수는 없지만 필시 소문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니 그를 재임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3일 정리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3일 정리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대향년이를 강하다가 장강의 매륜에 이르러 시강강 김세필이 아뢰기를 장강은 충직한 기계가 넘렴하여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기를 배양하면 지금이라도 장강이 없겠습니까? 다만 임금이 바른 말을 기꺼이 듣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장령 서지가 또 와서 비엄하니 전교하기를 임금과 신하가 서로 책하는 것은 꺼리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만약 음악에 거리는 바가 있으면 서로 책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나라의 복이 아니다. 옛날의 제왕은 은관을 절책하더라도 강직한 자는 스스로 그 잘못이 아닌 줄을 알면 비록 죽음에 이른다 해도 굽히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견책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 날 사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너의 사직을 듣지 아니하면 곧 대간을 우용하고 언로를 중하게 하미니 다시는 말하지 말고 그 직무에 나아가라 하였다. 서지가 다시 사피하니 승경원이 전교하기를 서지가 비엄하여 마지 아니하니 그를 재임하라 하였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14일 무신 5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사관원도 또 유미 2점 이 계복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성공감정 김용실은 늙어서 이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과 귀가 어두워서 관의 일을 알지 못하니 체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가기를 김용실이 과연 그렇다면 체임하라. 나머지는 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15일 기후 1번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이 아뢰기를 장령 서지를 체임하도록 명하셨으니 서지는 비록 실언을 하였다 해도 체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체임한다면 우용하는 바가 아닙니다. 농계하여야 할 일이 매우 많으나 이 일이 특히 급함으로 오늘은 논할 여가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서지가 잘못이라여 체임한 것이 아니다. 그를 체임하게 한 데는 또한 뜻이 있었던 것이니 ing임할 수는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5일 기후 2번째 기사 부지학 이세인 등이 아뢰기를 장령 서지를 지금 체임하시면 너무나 불가한 일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랜다 하였으며 서지도 또한 그 소회를 아랜 것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비록 실수를 하였다 해도 마땅히 우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체임하시면 언로가 막히고 상하가 격이 될 듯합니다. 아니 전가기를 서지가 여러 날 굳이 피험하기를 청하기 때문에 체임하도록 명하였다 하니 다시 아뢰기를 서지로서는 마땅히 피험해야 하겠지만 상께서는 마땅히 우용하여 체임하지 마셔야 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쓸만한 말이면 채택하고 못 쓸 말이면 그대로 둔다 하였으니 말한 바가 비록 실수를 하였다 해도 마땅히 허심탄회하게 우용해야 하고 체임하도록 명하시면 불가합니다. 만약 은사가 과한 자가를 문득 체임하면 언로에 크게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서지를 위함이 아니라 성덕의 누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가기를 내 서지가 잘못이라 그를 체임한 것이 아니라 실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전일정성들도 또한 조율할 때 아뢰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비록 체임하지 않는다 해도 어찌 기꺼이 직무에 나아가겠는가. 성명이 이미 내렸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유세침과 집이 박광영이 기신재와 양종민 내수사의 장리 해명 이승원 이계복 등의 일을 논하였다. 시독관 이자화가 아뢰기를 장령 서지가 언사를 잘못했다 해서 체임되자 사람들이 납간하는 도량이 넓지 못함을 엿보는 듯합니다. 하고 세침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혹 중도를 이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우용을 하여야 합니다. 우용한다는 것은 언로를 중히 여기며 언로를 중히 여기면 종묘 사직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언로의 통색은 관계되는 바가 큰 것이니 서직에 복직을 명하지 아니하면 장차 막혀 버릴 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들도 늦게 아랜 것은 잘못이라 하고 서지도 또한 고사하기 때문에 체임한 것이다 하였다. 정경 민수천이 아뢰기를 서지로서는 마땅히 비염해야 하오나 상께서 이를 우용하셔야 합니다. 서지가 말씀드린 바라가 모두 평소에 품었던 바이며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은사를 모두 개교하여 발하는 것은 나라의 복이 아닙니다 하였다. 세침이 아뢰기를 유미를 지금 승지로 삼으시니 정원은 능력을 시험해 보고서 취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식이 없는 자를 두고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물망이었고 또 번거로운 사물을 체결할 재주가 없는데 그 직급을 초천하여 타경하시면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의 서지의 복직에 관해 3번 아뢰고 험관도 또한 3차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6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신상과 정은 이희정이 전의 일을 가지고 논계하였다. 영사 이웃순정과 시독관 윤은필도 또한 서지의 복직에 관한 일을 논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무년의 사사 때문에 선비들이 많이 상하였고 갑자 얼측량 사이 언사로 선비들이 죽고 귀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무호년 후로는 직필이었고 갑자년 후로는 정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금상께서 즉위하신 후로 훌륭한 선비가 간혹 나와서 언사가 격절하였음 모두 성종께서 고든 선비를 배양한 여택입니다. 지난번에 전교하시기를 대간도 명령을 거역하면 형신하겠다 하시고 또 무승이라 하시고 또 부화망상이라 하셨으니 대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 반드시 먼저 썩은 뒤에 벌레가 생기는 것이요 임금이 반드시 먼저 의심한 뒤에 참소가 틈타는 것입니다. 대가는 내 몸을 위하여 깨하는 것이 아니건만 사람의 허물과 악행을 말하게 되므로 이를 중상하려 하는 자도 있고 또 대간이 순사한다고 말하는 자도 있으니 대간의 직무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께서 만약 대간을 의심하여 무승이니 영명이니 망상이니 하시면 참소가 흥행하여 화가 헤아릴 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하였다. 그렇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1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1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1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진시에 오지에 나타나고 사시에는 미지에 나타났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17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유계종을 경상 좌도 절도사에 이 장군을 사헌부 장령에 김관을 홍문관 부은교 유은을 교리로 임명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1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사관은 더 아뢰기를 우윤공은 탐포 잔악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윤공은 파직시킨 지 이제 이미 해가 지났는데 어찌 영원히 검거하겠는가. 그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동지 하례를 권정내로 해행하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2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창주 첨사 정필을 채임하도록 명하셨는데 변방의 일은 중대한지라 재간이 과인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해야 하며 내지의 예의에 의하여 법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이 절박한 자는 수시턱명으로 말미를 주는 것이 가합니다. 향화 한 사람에게 채아직을 제수함이 있어 대전 속록에 규정된 것은 다만 6명뿐인데 그 후 기신 향화한 자에 대한 정수가 없으므로 채아직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만약 기신 향화한 자가 사망하면 그 채아직을 제거해야 하나 그 자제들이 그 채아직으로서 녹을 받는 자가 40명에 달하면 너무도 미편한 일입니다. 예조로 하여금 그 기신 여부를 상고하여 6인의 채아직만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제거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공신 적장자는 옛 채아직은 중문부에서 윤차로 부치게 하고 부족하더라도 병조에서 가송함을 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적장자와 향화에 관한 일은 아른대로 하라. 변방 수령에 관한 일은 법을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변장과 내지 수령의 갖고 갖지 아니함을 묻는 것이다 하며 복계하기를 각사에 선상하는 종을 지난번에는 그의 흉풍에 따라 그 값을 정하 형조로 하여금 각사에 나누어 주도록 하였는데 지금 이 법이 시행되지 않고 각사의 대리판자가 사사로 징독을 하여 한 달에 면포 10피를 징수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견딜 수가 없어 장차 다 도망하여 흩어지게 되므로 창고와 노비가 날로 감손되고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참건대 형조로 하여금 구전을 참작하여 이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2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가지고 와서 하리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2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1월 21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의검부가 아뢰기를 최한웅이 부임하기 전에 그 노자익을 관둔전을 떼어주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여쭙니다. 아니 버려두라고 전교하였다.
중정실로 7권 중정 3년 11월 21일 을미어 세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중정실로 7권 중정 3년 11월 2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로 7권 중정 3년 11월 2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유세침 등이 상수하였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국군이 중간에 비색하여 대통을 이은희가 무도하여 사류를 여지없이 멸망시키고 그 해독이 생명에까지 흘렀습니다. 상종께서 20여 년 배양한 선비들이 잇따라 저자에서 주륙을 향하여 하루에도 10명씩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가 빠져 말하기를 싫어하였으므로 수십 년 동안에는 반드시 바른 말하는 선비가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우용과 존총으로 말하는 자를 인도하여 하기를 전대 임금보다 10배로 하지 아니하시면 위언과 당롱이 마침내 전하의 좌우에 이르지 아니할 터인데 어찌하여 영명의 하교와 무승, 망상한다는 말씀을 계속 내리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입을 막고 혀를 묶는 것이므로 화폐가 다가옴을 장차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명, 무승, 망상이라는 말을 전하께서 표시 우연히 한 말이니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 되겠는가 하시겠으나 그러나 한번 생각을 잘 해도 오히려 화를 일으킨다 하는데 3번씩 되는 실언에 어찌 그 결과가 없겠습니까? 근자의 천재가 자주 나타나고 연사가 계속 북년들지 아니하여 태백이 나타나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르며 사방이 굶주리 돼 서북이 더욱 심하여 하늘의 꾸지람과 백성들의 곤고함이 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조금도 가일을 하지 아니하시니 신동은 저기 염려되는 바입니다. 해명 같은 자는 하나의 요사한 여성일 뿐인데 멀리 내쫓기를 어렵게 생각하시니 어찌 그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 승원은 침탈한 여독이 지금까지 백성에게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석방하시니 용법이 이와 같았어야 어떻게 권성징악을 하겠습니까? 양종은 비록 도성에서는 없어졌다 해도 장인의 권한은 여전하니 그 근본을 아주 끊어버려야 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꺼리어 시행치 아니하십니까? 이 점은 나약하여 지져갖고 그 그릇이 지위에 알맞지 아니하며 유미는 재상을 잘 섬겨 조종의 칭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무릇 이 5가지는 모두 크게 정치에 방해되는 것이라 논집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천천히 막연하시니 신등은 실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렇다. 중정실로 7권 중종 3년 11월 2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한효원과 정은 이희정이 앞에 일을 가지고 농계하고 효원이 또 아뢰기를 화순 현감 최몽석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 창건대 조속히 개최하고 굳게 가두어 추국하도록 하소서. 신이 보건대 외방에 별로 폐되는 일은 없으나 다만 백성들이 소복되지 못하는 것은 군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호로 말미암아 가산을 다 팔아버리게 되니 몇 해 안 가서 군액이 반드시 줄어들 것입니다. 청간대 속기 군적을 만들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최몽석의 일은 아랜대로 하고 군적의 일은 전일에 이미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정실로 7권 중종 3년 11월 2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2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강관 김세필이 대항 연일을 진강하다가 양기가 정권하고 방자한 대목에 이르러 아뢰기를 권신이 위복을 천단하게 되면 아랫사람으로서는 감히 이를 교정할 수 없고 점차 능이하게 되어 구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주가 권강을 총남코자 하시면 그 패단은 반드시 시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니 모름지기 성하게 고명하여 사람의 현우 사정을 반드시 먼저 안 후라야 권신에게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강신이 정권을 농락하면 지극히 한심스러운 일이 오니 마땅히 건념하여 살피셔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로 7권 중종 3년 11월 23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7권 중종 3년 11월 24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7권 중종 3년 11월 24일 무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 7월 7권 증종 3년 11월 2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전정에서 부로서 문신을 시험하였는데 최숙생이 수석을 하고 이 사균이 자석을 하였으므로 각각 한 작업씩 올려주도록 명하였다. 증조 7월 7권 증종 3년 11월 2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강을 마치다 대사관 유세친과 장령 이 장군이 전의 일을 논개하였다. 장군이 아뢰기를 패조 때 죄를 입은 문사에게 특별히 작업을 가하였으니 이것이 상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오히려 불가하거늘 한 아랫사람의 말로 인한 것이겠습니까? 창커대 개정토로 갖춰서 하였다. 세친이 아뢰기를 특근대 삼포 외비어는 패조 때 실러한 소치였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었으므로 변장된 자가 편안한 데 젖어 있어 남방의 화를 장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가대 연변의 첨사 만호는 무죄가 있는 자를 골라서 차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자에 관한 일은 비록 아래 사람의 말에 의한 것이라 해도 이 또한 나의 뜻이며 또 성명이 이미 내려졌으니 개정할 수 없다 했다.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패조의 죄에 입은 사람을 대간이 가자하도록 청하는 것은 너무나 어긋나는 일입니다. 원종관 족친으로서 그 가자를 빼앗긴 자는 수치스러워서 이웃에도 괴하게 출입하지 못하며 그 원망을 모두 산께로 돌리고 있으니 마음에 미안한 일입니다. 지금 무반들이 대간의 청론이 너무 지나치다 한 것은 스스로 등용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대변까지는 가지 않는다 해도 조정이 이로부터 불화할 듯합니다. 송호이의 마술을 쓴 손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소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들은 공이 있는데 그 가자를 모두 빼앗기고 문신은 편안히 앉아서 받아도 논란하는 자가 없다고 하니 신은 이 말을 듣고서 잠을 편히 자지 못합니다. 이 요청의 익명서 사건은 동료들이 이를 제지하였으되 억지로 아랜 것이며 그 글의 외면에 시군 지적이라 하였으니 만약 정국 공신의 일을 알고 있게 하였다면 그 마음이 더욱 엄험한 것이니 마땅히 침체시켜 개과할 바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신이 처음 대사를 일으킬 때 실로 조정으로 더불어 같이 한 것인데 지금 조정에서 공신을 기탄함이 너무 심하고 비록 문신이라 해도 만약 참공한 자라면 또한 발신되어 쓰이지 못합니다. 지금 문신들이 사사로이 모여서 조정의 득실을 논의하고 대간의 이 말을 듣고 부중에 발설한 것은 진실로 태평의 기상이 아닙니다. 모여서 논의한 자에 대한 신이 그 기밀을 듣기는 하였으나 적실함을 아뢰지 못함으로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청이나 붕당인이 하는 것은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상들이 비록 모여서 의논한 사실을 들었다 해도 집에서 스스로 말할 뿐 감히 발언하지 못하지만 신과 같은 자는 마땅히 국가로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해야 하므로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이와 같이 논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에 하는 일은 매양 아른 사람에게 견제되므로 육조 판사가 난관을 접제할 때 문득 그들이 말하는 대로 조차 감히 반대하지 못하니 이것은 다른 날 대간이 자기의 과실을 논의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대간이 인물을 논함에 있어 선악을 잘 구별하고자 할 따름이다 했다. 성세창이 아뢰기를 옛날 도가 있을 때는 감간의 북을 설치하고 비방의 나무를 세워 비록 여항의 사람이라도 모두 조정의 덕실과 인물의 고하를 말하였는데 지금은 비록 논의가 있다 해도 이는 모두 조정의 의논뿐입니다. 옛말에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개천을 막는 것보다 심하다 했으니 공로는 정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상은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야 하는 것이니 원종의 이 말은 불가합니다. 하니 원종이 아뢰기를 대간과 홍간의 은사는 옳은 것이나 여항에서 도당을 모아 시사를 논의하는 것은 조정의 미사가 아닙니다. 하고 신용계는 아뢰기를 예로부터 붕당의 설은 나라를 비계하는 것이니 한 당의 화를 거울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붕당으로서 그 주위를 다스린다면 진나라 때 함께 얘기하다가 기시를 당한 것과 같게 되겠지만 만약 무렵애들이 국정을 비방하였다면 굳이 붕당으로 지칭 않더라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원종이 또 아뢰기를 이른바 당이라는 것은 사사로이 모여서 시사를 비난하는 자들이 이것입니다. 이 일은 저절로 탄로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아뢰입니다. 신이 이 말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되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은 조정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화목하게 하고자 함이요.
화가 사류에 미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장군이 아뢰기를 과연 원종의 말과 같다면 마땅히 법대로 다스려야 하고 당이라 하고까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논할 것이 부도한 것이라면 어찌 문사라 하여 용서하겠습니까? 원종의 뜻이 소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원종이 또 아뢰기를 이 요청에 이런 신이 그 죄를 가하도록 청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익명서가 화근이 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니 좌우가 모두 아뢰기를 요청에 익명서를 아뢰는 것은 과연 잘못입니다.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익명서를 아는 것은 과연 실수이다. 그러나 그 죄를 경하게 한 것은 별다른 죄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글 가운데 있는 이 일은 자질구레한 사람들이 가짜의 일을 말한 것이요 전국 공신의 일이 아니었다. 만약 불량한 무리가 종묘사직에 관한 일을 말하였다면 마땅히 그 죄를 밝혀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요 붕당이라 지칭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원종이 아뢰기를 사림의 화근이 근래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은 비록 알고도 고하지 아니한 죄를 받는다 하여도 발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만약 발언을 한다면 대화가 장차 일어날 것이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창이 아뢰기를 지금 이 말을 듣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장군은 아뢰기를 과연 이러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발로 하여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을 듣고는 모두가 미편하다고 하니 경이 발언하여 그 죄를 밝혀서 바로 잡으라 하였다. 장군이 아뢰기를 원종이 이미 주상 앞에서 단서를 밝히기 시작했으니 끝내 숨기겠습니까? 그 어세에 깊은 뜻이 있으니 청컨대 모두 말하도록 하소서 하니 원종이 아뢰기를 말을 낸 자는 이름이 있는 조사입니다. 만약 굳이 말을 하라 하시면 신이 어찌 감히 언휘하겠습니까? 알고 있는 자는 유순정, 홍경주, 성희안입니다. 경륜이 끝난 뒤 함께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정들에 나아가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홍경주, 신윤무, 박영문을 부르고 승지, 성몽정, 기사관, 유관, 임추도 또한 입참하였다. 순정이 나아가서 아뢰기를 신복이는 신의 소시적 벗입니다. 지난 여름 신의 집에 와서 의논하기를 전국의 공은 기울어질 뻔하던 종묘사직을 다시 편안하게 한 것이라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였는데 지금은 무리가 그러게 여기고 있으니 원운이 된 자로서 마땅히 이러한 뜻을 알고 변을 막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또 패조로부터 참어가 있어 이르기를 갑을에는 오히려 정하지 못하나 임묘의 일을 알 수 있고 진사의 성인이 나오며 오미에는 마땅히 즐길 것을 즐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석하면 갑을은 갑자 을축이요 임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전국의 일을 말한 것이요 진사의 성인이 나신다 하면 상께서 비록 병인년에 저기를 하셨지만 무진년에 이르러 고명을 받아 정유하셨으니 이것이 이른바 성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간세한 무리들이 주상이 미령하심을 알고 이러한 요원을 만들어내어 이 때문에 인심이 더욱 불안하게 되었으니 원혼이 된 자로서는 그 뜻을 몰라서는 안 되겠으므로 신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으나 그것이 음모가 아니라 다행히 구설에서 나온 것이니 만약 아뢰면 인심이 동요하게 되겠기에 즉시 성희안에게 말하기를 이는 마땅히 아뢰어야 하겠으나 조정이 불안하게 될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성희안이 아뢰기를 순정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신에게 말하기를 신이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대사를 치른 후에 이와 같은 무리가 있으면 형장으로 다스릴 수 없고 자연히 안정되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사태의 추이를 보고자 하여 저희들끼리 상의하고 즉시 아뢰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고 홍경주가 아뢰기를 신은 이 말을 듣고 성희안과 함께 상의를 하기를 신복이는 순정의 소시적 벗심으로 다만 소위를 말한 것뿐이지만 만약 무리한 무리가 시끄럽게 많은 말을 하여 이로써 고변을 하면 조정이 불안하게 될 것이다 하여 즉시 아뢰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고 원종이 아뢰기를 신은 이 일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나 화가 사림에 미치고 인심이 동요될까 염려되어 문견을 좀 더 상세히 하여 아뢰고자 했으나 오늘 아침 경연에서 시패를 논함으로 인하여 우연히 붕당의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좌우에서 놀라 신에게 말하도록 재촉하며 상교도 말을 하라 하심으로 마지못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박영문이 이르기를
복이는 신의 동년의 벗입니다. 어느 날 밤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전국에 이를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는 마땅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그가 말한 것은 순정이 아닌 것과 같았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기난 것 같지 아니하니 그를 추문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원종이 아뢰기를 보기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면 그 사람의 죄는 장차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의 뜻은 말하던 중에 나온 것이라 불문코자 하신 것이지만 평시에 실사를 비난하였더라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위에 관계되는 말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뜻은 만약 이를 주문한다면 인심이 불안할까 염려되어서이다 하였다. 모두가 아뢰기를 만약 신등에 이 일을 말한데 그쳤다면 주문해야 할 일이 아니지만 상께 관한 말이니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보기를 데려다가 그 일을 평문해 보아서 만약 언의함이 있으며 법에 의하여 주문하도록 명하였다. 순정에게 전교하기를 원종 공신의 가자를 도로 주어야 하는가 이 유청의 익명서 입게 한 일을 다시 의논하여 처벌하여야 하는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마땅히 조정과 의논해야 합니다 하니 보기를 데려다가 그 일을 평문하도록 명하였다. 보기가 아뢰기를 날짜는 기억할 수 없사오나 신의 처삼촌인 은정부정 이 옥상과 평고부정 이 신등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형제가 전국하던 날 3대장의 지위로 주상의 본댁으로 나아가 병조 참지 유경과 대문을 파수하였으므로 그 공이 적지 아니하여 전국 공신에 참여할 만하였다. 그러나 낮추어서 원종 공신 1등으로 당상에 승급되어 3년이 되었는데 하루에 개정을 하니 3대장이 전국할 당초에는 사람들이 모두 그 의리에 tam복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농공이 고르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잘못이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동청래가 신의 집으로 와서 이르기를 폐주를 출궁시킬 때 나도 공로가 있으므로 전국 공신에 참여할 만한데 낮추어서 원종 1등으로 한 계급을 제수받았으나 지금은 개정되었으니 이것은 3대장의 농공이 잘못된 것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망을 한다 하고 또 주상께서 미령하시니 금 명년에 액이 있을 것이고 종친들은 각각 딴 마음을 먹고 있으며 사천수는 한창 전촉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를 듣고 회포를 참지 못하여 순정과 영문이 신과 동년의 교분이 있으므로 가서 말하기를 공은 전국의 원운이니 마땅히 나라와 휴척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나라에 병고가 있다면 원운들이 먼저 그 화를 받을 것이요 원운들이 화를 받게 된다면 사직이 그 다음일 것이다. 전국의 일을 그 당초에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즐거워하였으나 지금은 잘못이라고 하는 의논도 있으며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미령하시니 금 명년에는 액이 있으리라고 하니 이 때문에 인심이 정하지 못하니 공이 염려한다. 이 같은 일은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지난번 폐조에 갇혀 있을 때 들었는데 가벌에는 오히려 정하지 못하나 인묘에는 이를 알 수 있고 진사에는 성인이 나오며 오미에는 당연히 즐길 것을 즐기려는 잠언이 있었다. 나의 뜻으로는 주상께서 비록 병인년에 저기는 하셨지만 무진년에 이르러 고명을 받고 정의를 하셨으니 바로 성인이 나온다는 말과 부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처음에는 동료들 간의 말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니 지금은 그 말을 하는 바를 보니 실로 변고이다. 그 종신이 각자 딴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어찌 사천에 그칠 뿐이냐. 동청래를 상세히 추문하라 하니 공추하기를 금년 봄에 신도기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나도 또한 전국 공신에 참여할 만한데 낮추어 원종의 열에 들었으나 폐조 때 여러 차례 죄를 입었다가 지금 성대를 만났으니 이를 얻을 만도 얻는 것만 해도 족하다 하고 또 사천수는 성품이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냥하기 위한 화살쪽 30개를 만든 일도 있었으며 또 종친 중에 혹은 원종에 끼게 되어 즐거워하는 이도 있고 혹은 참여하지 못하여 불평스럽게 여기는 이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다른 말은 한 바 없습니다 하였다. 주관 등이 아뢰기를 지금 청내에 공초를 들으니 모두 보기가 아랭바이며 그 기묘한 부분 말하지 아니하니 참건대 형추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청내에게 한 차례 형신을 하니 공초하기를 상에 관계되는 말과 화살촉을 만들었다는 일은 내가 발설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기타 사이는 앞의 조사와 가감이 없었다. 아이고.
중종실로 7권 중종 3년 11월 2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등은 오늘이 치제1이라 죄인을 추문하지 아니하고자 함은 진시로 당연한 일이지만 나의 뜻으로는 이 일이 비록 작다 해도 실은 중대한 것이다. 이상한 사람이야 중종. 오늘 만약 추문하지 않으면 혹 지원될까 두렵다. 동청녀에게 다시 형신을 가해서 불복하면 신복이도 또한 형신을 가하는 것이 옳으리라. 그 종신이 각자 딴 마음을 먹고 있다는 말이나 원훈이 화를 받으면 사직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나 가벌에는 오히려 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들은 바가 없이 말한 것이겠는가. 또 어찌 같이 의논하는 자가 없었겠는가 하고 유순정에게 전교하기를 이 일을 경이 먼저 듣고도 즉시 와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이 주문에 참여하지 말라 하였다. 박원종이 아뢰기를 순정은 주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하시니 신이 중국에 갔다 돌아온 즉시로 이 말을 들었사오나 지금까지 아뢰지 못하였으므로 신도 또한 미안합니다. 순종은 원훈인 사직의 신하이온데 지금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하신다면 사람들의 이목에 어떠하겠습니까? 청간대 따라 참여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신복이를 채직시키고 그 말의 출처를 상세히 신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복이가 공초하기를 신은 성종조의 출신으로 관직이 한림을 지내싸운데 불행히 패조해서 중견을 잇고 옥중에 있다가 정구의 때를 만나 원종 1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리에 친교가 있는 동청녀가 집으로 와서 담화하던 중에 저에게 말하기를 패주를 대굴에서 쫓아낼 때 나도 공로가 있었으므로 전국공신에 참여할 만한데 낮추어서 원종 1등의 열에 들어서 한 개의 제수를 받아 얻었으나 지금 개정되었으니 이는 3대장의 농공이 잘못인 것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고 또 주상께서 미령하시니 그 명령에 액이 있을 것이므로 종친들도 각자 딴 마음 먹고 한창 화살착을 만들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를 듣고는 놀랍고 두려워서 동년인 유순정 박영문을 찾아가 보고 말하여 변을 막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참신은 패조의 성중온, 성경온, 한형운과 함께 옥중에 같이 갇혀 있을 때 경온이 말하기를 이 참시로 본다면 우리들의 옥중 생활이 며칠이나 남았겠는가 하였으며 중온과 형윤도 또한 참여하여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공사를 보건대 이는 곧 원정을 한 것이다. 다만 참어를 들었다고 한 자에게 대해서는 죽은 자와 중국으로 간 자만을 말했을 뿐이니 그가 수금당한 월일과 사연을 아울러 신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복이가 공초하기를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으나 을충년에 지평으로 있을 때 백악산 운석의 일을 말하다가 수금되어 무릇 14개월 만에 전국하는 날 석방되었습니다 하였다. 한림은 예문관 검열의 별칭이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2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28일 음술 첫 번째 기사 동청녀를 대질시키니 공초하기를 금년 6월에 내가 신보기의 집으로 갔더니 보기가 말하기를 그늘의 상참과 경련을 정지하고 있으니 이는 병이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군직 당상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니 보기가 말하기를 지금 성대를 만나 처자식을 보전하게 되었으니 다시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성수가 영장하시기를 원할 뿐이다 하고 이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격조하였다가 보기가 나의 집으로 와서 묻기를 너가 아는 영맹이 있는가? 주상께서 그늘 상참과 경련을 정지하시니 내가 그를 보거든 그 액삭을 물어 보는 것이 옳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 맹인이 독경할 일로 집에 왔기에 내가 주상의 액삭을 물었더니 맹인이 말하기를 아직은 액수도 없고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보기가 또 신의 집으로 와서 묻기를 그대는 이미 문복하였는가 하기에 신은 맹인은 말 그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보기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와 같이 문복하는 것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며 지금 성상을 추대하고 있으니 어찌 이러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말한 것은 이와 같을 뿐입니다 하였다. 보기를 대지시키니
공술하기를 청내에게 묻기를 그일 무엇 때문에 상참과 경련을 정지하는가 이것은 병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청내가 말하기를 대굴 근처에 있는 맹인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그 명년에 애군이 있다고 하더라 하므로 내가 이 말을 듣고 놀랍고 두려웠을 뿐입니다 하였다. 주관등이 아뢰기를 지금 초사를 보건대 이동이 많고 또 보기와 청내가 서로 왕래를 하였으니 이 일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숨기고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청건대 형정으로서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소서. 그저께 보기를 평문할 때 신등에게 말하기를 내가 박청맹에게 물었더니 성수가 영장하지 못한다 하더라 하므로 신등이 이를 일책하기를 성수는 신하로서 물을 바가 아니다 하였더니 보기가 즉시 망발로 빙자하고 고쳐서 말하기를 청내에게 들었다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불추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며 또 사사로 문복하였으니 마땅히 형추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반드시 기쁜 뜻이 있는 것이니 형추하도록 하고 또 종친이 각각 딴 마음 먹고 있다는 말은 사천수뿐만이 아닐 터이니 다시 상세히 주문하라 하였다. 맹인 박상좌를 한 차례 형신하니 공술하기를 7월 초 3일 동청내가 나를 불러 말하기를 폐주를 대궐에서 쫓아낼 때 자막 공로가 있었는데도 쓰이지 못하고 또 대간의 말로 인해 낮은 직에 떨어졌으니 너무나 민망하고 답답하다. 본토로 돌아가서 나라의 해를 끼치고자 한다 하고 또 주상의 장수 여부를 물었으며 또 말하길 다른 주상이 옹립되시면 나에게 좋겠다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상께서는 기사 경호년에 애기 있을 것인데 첨제는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나라에서 만약 이를 알면 첨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주관등이 그 공술로서 아뢰기를 청내가 본토로 돌아가서 나라의 해를 끼치고자 한다는 것은 신들이 평소에 사료하던 바와 합치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청내가 어디서 나의 오주를 들었는가 말의 추출을 아울러 상세히 주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맹인 박종선에게 한 차례 형문을 하니 공술하기를 월 1을 기억할 수 없으나 지난 정면년에 복의 집에 가서 전정 역수 안의 시구를 집어내어 물으니 보기가 말하기를 왜 묻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 글귀는 성수의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며 또 다른 날 국복 때 계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보기는 어찌 대답하는 바가 없는가 그를 주문하라 하였다. 청내에게 한 차례 형문을 하였으나 승복하지 않고 아뢰기를 신복이로 더불어 대제를 할 때 올린 사연 이외 다른 말은 없습니다 하였다. 신복이에게 한 차례 형문을 하였으나 불복함으로 보기에게 또 한 차례 형문을 하니 공술하기를 맹인 박종선이 말한 주상에게 애기 있다는 것과 또 원군 우몽귀의 글귀를 읽었다는 것은 신은 들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종선이 우몽귀의 글귀를 보기에게 해석하였을 터이니 문사로서 어찌 대답한 바가 없었겠는가. 종선이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그를 다시 형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종선에게 두 번째 형신을 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언정부정 이 옥산이 공술하기를 신은 원종으로서 가자 하여다가 개정되었는데 보기가 복제를 마친 후에 가서 본즉 보기가 말하기를 숙부는 상덕을 입지 못하였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과연 입지 못하였다 하고 다만 상덕을 말하였을 뿐이지 다른 말은 한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현고부정 이 신이 공수를 하기를 보기가 복제를 마친 뒤에 신이 가서 본즉 보기가 말하기를 숙부는 당상의 품계가 개정되었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전국할 때의 병조 참이 유경과 공이 같았는데 유경은 전국 공신에 참여를 하게 되고 나는 개정되었으니 이는 전운이로구나 하고 다른 말은 한 바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추관이 아뢰기를 옥사는 원망하는 바가 없으나 신은 간혹 원망하는 말이 있으니 삼정간에는 반드시 은혜하는 것이 있을 듯하므로 또한 형추하는 것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영맹은 점술에 영통한 소경을 말한다. 오주는 확실치 않으나 출생 년월 일시의 사주에 각을 합쳐서 말한 듯하다. 각은 시를 다시 세분하는 시간의 단위이다. 전정 역수는 미리 정하여졌다 하는 운명을 역의 원리로 나타낸 숫자를 말한다. 중조 7월 7권 중종 3년 11월 2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중조 7월 7권 중종 3년 11월 2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추관이 아래기를 신복위와 동충내의 정상이 이미 탄론하는데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복위의 처족은 모두 종실이니 만약 불수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더불어 무의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이미 그 처삼촌 이 옥산 등의 원망은 자백하였으니 복위와 청래를 다시 형신하면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 성수를 물은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청래에게 형을 가하였으나 불복하였다. 복위가 다시 공수를 하기를 옥산 및 이신 등이 원종 공신으로서 가제를 하였다가 개정한 후로 민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친히 유순전과 상의안의 집으로 가서 애걸하고자 한다 하였으며 고안부정이 이르기를 국가의 공사가 이렇듯 많은 차후가 있으니 어찌할까 하였다 하므로 나는 변이 날까 염려하여 순정과 박영문에게 가서 변을 방지할 일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했다. 추관이 아뢰기를 복위의 공술에 고언부정이 말하기를 나라의 공사에 좌우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고언부정의 마음성이 불추한 것은 신동도 또한 일찍이 들었습니다. 창컨대 잡아들여 주문하소서였다. 복위에게도 26도의 형장을 가하니 공술하기를 신에게 말하기를 주상께서 때때로 미령하시고 또 후사가 없으시니 만일 불휘하시어 역성의 화가 있게 되면 보존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종의 여러 아드님 가운데 영상군 이전이 약간 현명하니 태제로 봉할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 박종선이 우리 집에 와서 묻기를 몽변묘자가 무슨 글자인가 하기에 답하기를 이는 유자인데 왜 묻느냐 하였더니 종선이 말하기를 나의 형 승이 일찍이 참서에 의가에 이르기를 목자 되는 유가 계승을 한다 하였다 하므로 이를 듣고는 역성의 화가 있을까 의심하여 순종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당시에 자급이 떨어진 자의 분원이 많으므로 때를 타서 변을 내어 역성의 화가 있을까 두렵다. 옛날 태수가 태제를 책봉한 일도 있으니 대신들과 계획을 짜서 주상께 전달하여 종실 중에 뽑아 책봉을 해야 한다 하였더니 순정이 말하기를 지금 윤탁노가 이미 죽었으므로 계달할 길이 없다 하였으므로 다른 말은 한 바 없었습니다 하였다. 종선에게 형을 가하니 공수를 하기를 형인 승 혜원에게 듣건대 자축에는 오히려 정하지 못하나 인묘에는 일을 할 수 있고 진사에는 성인이 나오며 오미에는 낙당락하고 목토가 상승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다시 복귀와 더불어 이야기하였을 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했다. 옥상과 신에게 한 차례 형문을 하였으나 모두 불복하였다. 사천수 시기 공수를 하기를 지난 정면은 3, 4월간에 창래의 집으로 들어간 적 이름을 알 수 없는 갑사가 먼저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짐승사능에 적당한 화살을 빌려주기를 청하니 창래가 화살 3개를 허락하게 신은 이를 가지고 와서 금년 7월 길안정에게 전해주고는 따로 화살 쪽을 만든 일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신이 어떻게 나의 미령함을 알았는가 그것을 묻고 또 유성이 계승한다는 말과 순정이 아랜 바가 어찌 윤탁노가 이미 죽었으므로 계달할 길이 없다는 것뿐이겠는가 보기에게 추궁하라 하고 또 묻기를 이른바 낙당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회개하기를 당연히 즐겨야 할 바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유성이 마땅히 계승한다는 것과 순정이 대답한 바를 아무리 신문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순정이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어찌 신들과 더불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위가 죄를 면하고자 하는 말인 듯합니다. 순정이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대궐로 나아가 폭로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종친이 각자 딴 마음 먹고 있다는 말은 아직 다 주문하지 못하였고 신도 또한 자복하지 아니하니 지금 복위와 신을 대진시켜 만약 어긋나는 말이 있으면 형을 가하여 주문하라. 그리고 순정이 과연 알았다면 어찌 와서 고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복위를 대지를 시키니 공수를 하기를 신이 금년 가을에 신의 집으로 갔더니 신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미령하시고 후사가 없으시니 만약 역성의 화가 있게 되면 종실이 되는 자는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옛날 태수가 태제를 책봉한 사실이 있으니 만약 왕자 가운데 가압한 자가 있으면 태제로 봉하였다가 후에 후사가 있게 되면 태제는 당연히 물러날 것이다. 왕자들 중에 누가 현명한가 하였더니 신이 말하기를 더건대 영상군 전이 영호하다고 하니 내가 장차 가서 보겠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이 또 집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영상군의 집에 갔더니 영산이 병을 칭탁함으로 보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순종이 과연 듣고 알았다면 어찌 와서 아뢰지 않았겠는가. 다만 윤탁노가 이미 죽었으므로 계달할 길이 없었다고 하였다 하니 만약 윤탁노가 살아있었다면 와서 아뢰었겠는가. 이는 저 복위의 말을 믿은 것이다.
보기는 문신으로서 벼슬에 오른 지 이미 오래되었고 총리는 비록 향화하였지만 또한 무죄가 있으니 그들이 더불어 무의한 자가 어찌 이 두 사람뿐이겠는가. 그들을 추궁하도록 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태습과 태제를 봉한 것과 성수에 관한 말로서 본다면 경미하오나 순정이 만약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어찌 신등과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기의 말이 여러 갈래라 가늠할 수 없으니 순정을 불러서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순정을 불러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신에게 형을 가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유순정이와 사례기라 신이 보기의 말을 듣고 즉시 성희안 등의 집으로 가서 들은 바를 역력히 말하였습니다. 만약 들은 것이 있다면 어찌 이 때문에 아울러 말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설사 이혼 탕로가 생존하였더라도 감히 태숙을 봉한다는 등의 말로서 깨달하겠습니까? 또 상에 관계되는 말과 태숙 태제의 말에 있어서는 소신이 어찌 그 큰 것을 아뢰면서 작은 것을 숨기겠습니까? 언위하리 만무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길 안정은 잡아들여 추문하고 영상군은 명의 빈청에 불러서 묻도록 하라 하였다.